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 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시는 에스크로 제도는 미국 제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시는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를 배우시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에스크로 제도를 공부하시는 거니까 미국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는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필요 이상으로 접목시키면 오히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알아두시게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 제도니까 한글을 쓰겠죠.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부동산학 개론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미국 제도니까 영어를 쓰겠죠.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알아두시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개업공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개업공개사 명의로서 금융기관, 공제조합, 신탁업자 등에 예치할 것을 거래당사에게 어떻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에게 권고만 하는 것이고, 예치하고 예치하지 않고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는 총 7명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개업공개사, 두 번째 은행, 세 번째 보험회사, 네 번째 신탁업자, 다섯 번째 채신관서, 여섯 번째 공제사업자, 일곱 번째 에스크로 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치 명의자 7명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우건 안 외우건 이거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이 제도가 문제가 나올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예치 명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찍을 수 있게끔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에스크로회사, 요거 안 외워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개업공개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치 명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게 시험에 나온 게, 법원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매수인 명의로도 예치할 수 없죠. 그전에는 이 법무법인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 7명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예치 명의자 7명 중에서 가장 불안한 명의가 누구? 개업공개사 이렇게 되겠죠. 이 개업공개사가 빚쟁이다. 빚쟁이가 빚독촉을 받게 되면은 내 돈 남의 돈 가리지 않겠죠. 이 돈을 이적으로 인출해서 개인적인 빚 갚는 용도로 사용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의 동의 없이는 이 돈을 인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이의적으로 인출하지 않더라도 워낙 빚쟁이다 보니까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금만 해놓으면은 자동납부로 여기 쫙쫙 빠져나간다. 자동납부로 빠져나가는 돈이 누구 돈인지 확인하고 빠져나간 거 아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개사는 개인예금과 분리하여 예치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의 동의 없이는 이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되고, 개인예금과 분리하여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은 개업공개사 명의로 믿고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억을 예치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의 동의 없이는 이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여기에 위반해서 거래당사의 동의 없이 이 10억을 인출해서 저기 중국으로 튀면 어떻게 되니? 개업공개사 잡히면 업무상 횡령죄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교도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래 당사자들은 이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막막하죠. 평생 버는 10억을 개업공개사 교도소 보내는 걸로 탕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2005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을 하면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개사는 예치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상당의 보증을 설정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설정하면은 개업공개사 명의로 믿고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개업공개사가 가지고 튀면 보증해서 책임지니까 거래 당사자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업무 보증에서 살펴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 선택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보증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증을 설정하려면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실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는 것은 매수인을 위해서, 매도인을 위해서, 매수인을 위해서 예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를 위해서 예치하는 거니까는 벼룩이도 뭐가 있으면, 납작이 있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쯤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조합, 신탁업자 등 이렇게 되는데, 이 등자가 들어가니까 이 세 개 기관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면 전부 다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험회사에 예치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채신관세에 예치하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이 등자가 포인트가 돼서 채신관세 예치도 된다. 이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치금의 사전 인출에서 이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은 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등의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하고 이 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치 명의자 여기다 제출하는 거지, 이 예치 기관 여기다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하고 이 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행에 보장을 위한 제도는 이 원리만 잘 알아두시면은 이거를 개별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에서 법령상 개업공에서는 계약금 등을 일정한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 3개 권고할 수 있다. 다음 중 예치 명의자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예치 명의자 아까 7명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예치 명의자가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개업공회사, 두 번째 은행, 세 번째 보험회사, 네 번째 신탁업자, 다섯 번째 채신관서, 여섯 번째 공제사업자, 일곱 번째 에스크로우 회사. 이거 찾아내는 얘기입니다. 보험회사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은 해당이 안 되고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읍, 리을 해갖고 3번이 이렇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온 경우가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 개업공에서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행 계약금을, 여기 이제 계약금을 누구 명의로? 여기 이제 개업공회사 명의 이렇게 됩니다.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려고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항상 이 개업공회사 명의로 예치하는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지문 숫자가 많이 있게 됩니다. 1번 개업공에서는 개인예금과 분리하여 예치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은 개업공에서는 예치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 중에서 이게 개업공회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보증을 설정하는 거죠. 나머지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에스크로회사 이 나머지 6명의 명의로 예치할 때 이 사람은 가지고 이 돈을 인출해서 저기 중국으로 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개업공회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보증을 설정하는 겁니다. 3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동그라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는 것은 매수인을 위해서, 매도인을 위해서, 매수인을 위해서 예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를 위해서 예치하는 거니까 벼룩이도 뭐가 있으면 납작이 있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쯤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회사 명의로 예치하는 기간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맞죠? 예전에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이게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5번은
계약금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매도인 등은 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서의 보증서를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고, 여기 금융기관 등 이렇게 해놨죠.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은 이게 뭐가 됩니까? 예치기관이 되는 거지 예치명의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금융기관 명의로 예치하면 안 되고,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치명의자 개업공예사에게 보증서를 제공하고 이 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서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거는 예치명의자한테 이 보증서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거지, 예치기관에 이 보증서를 제공하고 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계약금 등의 반환 증명에 보장을 위한 제도, 에스크로 제도를 살펴봤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하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